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수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늘 할 이야기,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세 번째 시간 때 이 소인수분해를 거의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인수와 소인수를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인수분해를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보다도 직접 숫자 하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 가볼까요? 24. 소인수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지치기 그리고 거꾸로 나누기가 있는데, 가지치기 24를 가장 작은 소인수, 그러니까 2로 나눠봅니다. 이거 왜 안 쓰지? 2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몫이 12가 남겠죠? 몫이 12가 나오겠죠? 그걸 또 역시 가장 작은 소인수인 2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6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가장 작은 소인수인 2로 나눕니다. 몫이 3이 나오겠죠. 마지막 요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론 1로 나눌 수 있긴 한데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가지 끝에 있는 가지의 열매라고 할까요? 이거를 모아서 곱하기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 물론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소인수 자체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쓰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를 치듯이 나누어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거꾸로 나누기인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쓰는 건 거꾸로 나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보면 익숙하실 거예요. 역시 같은 숫자 24를 역시 가장 작은 소인수인 2로 나누면 몫이 12가 나오고, 그걸 또 다시 2로 나누면 몫이 6이 나오고, 그걸 또 다시 2로 나누면 몫이 3이 나오죠. 역시 얘도 마지막에 1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럼 계속해서 3이 나올 거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나누기를 해내고, 니은 여기 3까지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여기 3까지 전부 다 곱해주면 결국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과는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인수로서, 인수 중에서 소수로 되어 있는 인수, 그러니까 소인수의 곱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소인수 분해가 뭔지 지난 그 3시간에 걸쳐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그거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